자, 반갑습니다. 4월 24일 주간 국내 야구랑 일본 야구 그리고 승일패 3번 2월 됐어요. 그래서 3번 2월 조합까지 해가지고 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 주십시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눌렀는지도 모르니까 좀 그냥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밤에 있었던 경기들이죠. 밤에 있었던 경기는 제가 어떻게 갔냐면 이제 게시판에 올렸는데 황당하더라고. 이제 제가 참 메이저리그를 잘 분석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야, 또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다 틀렸어요. 메이저리그 5경기 픽한 게 다 틀렸는데 이런 거 처음인 것 같아요. 4.8에 6.3에 다 틀렸고. 근데 축구 제가 5경기 못 올릴 거라고 했죠. 못 올린다고 말 안 했고 OC3 돌림빵 한다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무가 3개 떴어요. 그래가지고 40.3배가 당첨이 되었다. 보여드릴까요? 저는 걸렸어요. 3,000원 가가지고 12만원인가 되더라고요. 40.3배 걸렸어요.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에서 좀 잃었지만 요걸로 해가지고 웬만큼 많이 했고, 어제 주간은 좋았죠. 어제 주간은 뭐 좀 푸근하게 걸린 거지. 저 정도면 어제 주간은 그죠. 어제 주간도 보여드리면 어디 있냐 이건가. 어제 주간도 깔끔하게 7만 70% 비중짜리 4.0배 야쿠르트 역배와 하나 역배 그래 해가지고 4.0배로 먹어가지고 뭐 수익 많이 남겼죠. 다른 데처럼 막 2.5배 막 이런 거 안 갑니다. 역배 위주로 해가지고 역배 잘 엮어서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올킬 먹었죠. 3.5배 10.2배.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딴 데랑 조금 다른 거. 오늘은 주간 몰빵이고 8배가 넘어가요. 배당이. 저는 뭐 승부회차라고 보고 있는데 딴 데는 뭐 승부회차 대부분 금액을 올리잖아. 금액을 뭐 3배를 하라든지 4배를 하라든지. 저는 금액 그대로 하고 몰빵 하면서 배당 올렸습니다. 8배 몰빵 8배. 그죠? 엄청난 거예요. 요거 한번 승부 봅시다. 승부는 이런 거예요. 잃었을 때 뭐 다 잃더라도 수익 크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게 승부지. 금액 올리는 게 뭐가 승부예요. 맨날마다 금액 올리면 그게 무슨 승부가 됩니까? 그죠? 그래서 승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좀 화끈하게 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일본 야구부터 보세요. 일본 야구 본 뒤에 3경기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승일패 순서대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랑 요미우리 경기부터. 자, 요코하마는 타이라 나오고 요미우리는 다나카 나온다. 뭐 다나카는 뭐 메이저리그까지 갔다 왔고 전성기 때는 어마무시했었죠. 근데 확실히 조금 떨어진 모습이고 나이가 웬만큼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속이 정말 많이 안 나왔어요. 정말 많이 안 나왔는데 이번 시즌은 괜찮습니다. 이번 시즌은 상당히 좋아 얘가. 그래서 무시할 만한 그런 투수는 아니다. 올 시즌 성적도 방어율도 괜찮고 그죠. 그리고 직전 경기 3실점, 히로시마 경기는 무실점, 최근 경기력도 괜찮다. 타이라는 뭐 올 시즌에 7이닝밖에 안 던졌습니다. 7이닝밖에 안 던졌고 히로시마 상대로만 던졌기 때문에 뭐 얘가 잘 던지겠다 못 던지겠다 그렇게 판단 잘 서지지 않는다. 그죠. 근데 타이라가 연차는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6년 15년 이쪽인데 총 던진 이닝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2군에서 오래 보냈었고 작년에도 한 5, 60이닝 정도밖에 안 던졌을 거예요. 제가 연차에 비해서 총 던진 이닝이 1군에서 400이닝이 안 될 겁니다. 경험이 그렇게 결코 많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죠? 양 팀이 특히 요코하마가 방망이가 너무 좋아요. 직전 한신과의 2경기에서 거의 뭐 20몇 점을 냈습니다.
점수는 많이 줬지만 점수를 되게 많이 냈다. 그리고 좌타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잘 치고 있어요. 다나카 투수죠. 그래서 다나카가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좀 고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비우리의 지금 좌타자도 상당히 괜찮아. 타이라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하면 오늘 경기에서 일정량의 실점은 수반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오버사이드로 보고 요코하마가 정배긴 한데 마헨으로 접근하기가 힘든 게 요코하마 실점률 되게 높아요. 타이라가 초반에 버텨주지 못하면 오히려 다나카의 관록투에 말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풀엔의 오버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야나기와 마츠모토 대결입니다. 야나기 올 시즌 지금 4경기 나와가지고 전부 다 퀄리티 스타트 방어율 1.00입니다. 그리고 4월 3일날 오늘 상대한 야쿠르트 상대로 완봉승 거뒀어요. 9이닝 동안 무실점. 엄청 좋죠. 근데 제가 저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야. 작년, 재작년 전부 다 3점대 뭐 한 중반 정도 찍는 수준인데 올 시즌 출발이 너무 좋아요. 지금 팀도 6연패라서 뭐 주니치 사이드로 보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경기 또 사고가 납니다. 저는 이 경기 야나기의 5연속 호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야쿠르트 상대로 완봉승을 했지만 눈에 익었겠죠, 야쿠르트 타자들이. 그리고 마츠모토도 지금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포볼이 많아. 포볼이 많지만 어쨌든 방어율은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경기는 투수 선발로 보면 최근 성적으로 보면 야나기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지금 주니치 팀 사정이 너무 안 좋다. 그죠? 주니치 팀 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 주니치 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지만 저는 이 경기 야쿠르트가 비빌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야쿠르트의 경기력을 보면 클러치 상황에서 항상 승리를 해요. 접전 상황에서 잘 밀리지가 않아요. 특히 시즌 초반에 엄청났습니다. 어제도 2대0으로 이겼죠. 잘 지켜 점수를 내면 저점으로 가면은 야쿠르트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주니치는 연패 중이기 때문에 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접전으로 갔을 경우에. 이 경기는 프렌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언더사이드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오릭스와 니온의 경기입니다. 자, 에스피노자랑 이토 나옵니다. 자, 에스피노자 올 시즌 좋죠. 원래 이 선수는 뭐 2년 연속으로 잘 던졌던 투수고 올 시즌은 출발이 더 좋다. 그죠? 안타 꽤 맞긴 했는데 방어율 0.41. 근데 저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2점대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반대로 이토는 지금 방어율 5.01이에요. 올 시즌 오릭스 상대로는 잘 던졌어. 오릭스 상대로 올 시즌에 벌써 한번 던져서 6이닝 동안 무실점 잘했죠. 근데 얘가 소뱅 상대로 2번 던졌는데 소뱅 상대로 홈런을 5개 맞았습니다. 얘가 작년에 홈런을 220이닝 동안 15개 맞았는데 올 시즌 23이닝 동안 5개 맞았어요. 홈런 페이스가 거의 3배입니다. 3배. 이 페이스로 맞으면 올 시즌 홈런 45개 맞는 페이스예요. 너무 많이 맞았지. 소뱅한테만 5방 다 맞았어요. 다른 팀 세이브랑 오릭스한테 안 맞았다. 그죠? 방어율도 5.01. 니포님의 에이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얘가 방어율 지금 말이 아니지. 체면이 좀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 상태가 좀 안 좋다. 얘가 우투수기 때문에 좌타 위주 타선에 조금 고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어떨까요? 오늘 경기는 뭐 소뱅한테 당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당하진 않을 거야. 웬만큼은 자기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에스피노자도 뭐 올 시즌 좋기 때문에 난타 당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 하지만 양 투수가 한 1, 2실점 정도까지는 점수를 줄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둘 다 확 무너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경기는 아닐 것 같고 접전일 것 같습니다. 프렌 쪽으로 추천드리고 언더 오버는 언더 쪽 볼게요. 언더 쪽. 이토도 웬만큼 던질 것 같아요. 오늘 경기는. 자, 이제 일본 야구는 끝났고 일단 농업인님한테 표를 좀 줄게요. 표를 보내고 이제 승일패 대상 경기입니다. 이거는 뭐 주간 분석도 하면서 투마킹 뭘 해야 되는지까지도 제가 살짝 힌트를 줄게요.
그리고 아직까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좀 눌러주세요.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은 걸 바라진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본방 보시는 분들 업 버튼 좀 눌러주세요. 자, 두산과 LG의 경기입니다. 자, 두산은 최승용, LG는 임창규. 뭐 선발 이름값으로 보면은 최근 임창규가 좋긴 했죠. 2년 정도. 그런데 최근 임창규가 지금 안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어. 지금 3경기에서 안타를 한 15이닝 정도 던지면서 안타가 28개 정도 맞았습니다. 그 이닝당 2개 가까이씩 맞고 있어요. 안타를 너무 많이 맞고 있어. 피안타율이 너무 높아요. 그죠? 결국은 직전 경기에서는 6자책점으로 무너졌고, 임창규 지금 야구 본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임창규가 원래부터 잘했던 투수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인 때 좀 잘했었고 그 다음부터 몇 년 연속으로 1승만 했던 투수입니다. 멘탈은 좋은 투수인데 시즌 초반 커리어는 되게 고생을 했던 투수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좋았을 때도 9위보다는 확실히 수싸움 경험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승부를 했던 투수인데 올 시즌 그게 좀 잘 안 통하고 있다. 9위 자체가 떨어진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고, 최승용도 뭐 꾸준하게 좀 해주는 투수고, 얘가 자투수잖아요. LG는 어제도 자투수한테 고전을 했죠. 자투수는 좀 약해요. 최승용은 LG 상대로 작년에 방어율이 8.25, 상당히 안 좋았다. 3번 나와서 1패. 그런데 최승용이 웃긴 게요, LG랑 상대하면 어쨌든 홈에서 경기를 하잖아. 잠실에서 자기가 홈이든 원정이든. 근데 두산이 홈팀일 때는 최승용이 LG 상대로 1.84 방어율이, 근데 두산이 원정일 때는 방어율 7.67.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한 5년 정도의 기록인데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오늘 두산이 홈이죠. 그렇다면 이 1.84와 7.67, 제가 홈 원정 비교를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요 정도 지표 차이라면 되게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통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홈이기 때문에 최승용이 웬만큼 잘 던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산이 역배긴 하지만 LG 임창규가 조금 헤매고 있고, 두산 최승용이 LG 상대 홈팀이었을 때는 잘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기록을 쫓아가다 보면 뭐 두산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양 투수가 그렇게까지 뭐 상대 타선을 꽁꽁 묶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SSG와 KT 둘 다 3연승이고, 그 SSG는 삼성전에 3번 다 아마 9회 역전승을 다 했을 거예요. 삼성이 완전히 다 이긴 경기 3경기를 다 도둑을 맞았는데 SSG는 그만큼 지금 기세가 좋다. KT는 뭐 지금 1팀이고 약점이 잘 안 보여. KT는 지금 안현민도 빠져있는 상태고 허경민도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있는데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역시 이강철 감독이 우리나라 국내 감독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 투수 운영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 올 시즌 보실리는 KT의 그 히트 상품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처음으로 실점을 했죠. 원래 실점이 없었어. 지난 경기에 처음으로 2점을 실점을 했는데 어쨌든 잘 던져주고 있고, 김건우는 뭐 자완투수인데 방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잘 던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 무시할 수 있는 투수도 아니에요. 던질 때 또 던져.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로 비교해보면은 KT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SSG의 기세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보실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무너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직전 경기에 상대가 키움이었단 말이야. 키움 물타선 상대로 안타를 7개나 맞았어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어. 이 경기는 아마도 KT가 보실리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저는 SSG 역배 보면서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아와 롯데. 기아는 올러 나오고 롯데는 비슬리. 올러도 올 시즌 좋죠. 작년 시즌 결과가 좀 애매했어, 재계약하기. 근데 재계약을 했고 어쨌든 재계약에 대해서 이제 얘가 확실히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던져주고 있고, 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으로 4개의 사사구를 범하고 있습니다. 4개. 조금 불안하다. 얘도 이제 한번 터질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잘 던졌어. 공이 좋긴 해요. 꾸준하게 150씩 찍어주면서 로케이션도 좋고. 근데 한 번 정도는 터질 타이밍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도 팀도 5연패 중이고. 롯데 비슬리도 얘도 이제 갈짓자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얘가 웃긴 게 엘빈이 1선발이고 얘가 2선발이잖아요. 엘빈 로드리게스가 잘 던지면 치도 잘 던지고, 못 던지면 치도 못 던지고, 지금 퐁당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퐁까지 했거든요. 어제 로드리게스 잘 던졌죠. 비슬리가 오늘 또 잘 던질 타이밍이야. 그걸로 따라가다 보면은 참 단순한 분석이긴 한데, 이런 단순한 분석들이 한 번씩 지표 분석보다 훨씬 잘 맞을 때가 많아요. 롯데가 방망이가 워낙 안 좋은데 어제 그 전민재가 살아났죠. 작년 시즌 초반에 초중반에 롯데가 날아다닐 때 전민재의 활약이 엄청났어요. 수비에서도 잘해줬었고 타율도 3할 이상이 쳐줬어. 근데 올 시즌 전민재가 초반에 일할 때 계속 치고 있었죠. 근데 어제 경기에서 살아났단 말이야. 롯데는 제가 롯데 팬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얘들 일단 선발 외국인 2명이 좀 해주면 국내 선발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박세용, 김진욱, 나균환. 김진욱과 나균환은 솔직히 변수였는데 김진욱 올 시즌 괜찮고요. 나균환도 얘도 와이프랑 이혼하고 나서 저는 나락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정적이에요. 와이프가 범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올 시즌 롯데는 타선만 조금 살아나 준다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지금 꼴찌 뭐 앞잡이가 그런데 올라갈 팀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롯데 팬이라서 꼴값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하고 오래 봤잖아. 올 시즌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5위권 싸움 충분히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도 전 롯데 좀 비빌 것 같아. 그죠? 근데 다만 내가 롯데를 픽하면 또 안 되는 게 좀 많아. 조금 애매하다. 하지만 기아보다는 롯데 쪽으로 보는 게 전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다음 키움과 삼성 경기. 키움은 안우진, 삼성은 이승현입니다. 저 이승현 임마 이거 그 직전 경기에 그 기아 상대로 그 2.2이닝 동안 안타 11개 맞고 12실점하고 내려갔습니다. 방울 15.26이에요. 그러고 나서 2군에서 한 경기 뛰었어요. 2군에서 7이닝 동안 삼진 하나, 포볼 없다. 다만 근데 안타 10개 맞았어. 9위가 아직까지 살아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경기도 그렇게까지 막 키움, 아무리 키움 타거진이지만 확 요리를 할 것 같은 느낌은 안 든다. 그죠? 어느 정도 실점률이 있을 것 같아. 한 3점 정도? 그죠? 근데 키움은 또 이제 안우진이 이제 한 3이닝 정도 던지겠죠. 처음 나왔을 때 1이닝, 그 다음에 2이닝 던졌고 이번에 한 3이닝 던질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이제 배동현이가 이어 던지게 할 건데 선발 투수로 비교해보면 삼성보다 키움입니다 일단. 그죠? 배동현도 안정적이란 말이야. 다만 배동현 직전 경기에서 2점인가 3점 처음 줬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이승현도 한 5이닝 던지면서 한 3실점 할 것 같고 키움도 한 5, 6이닝 던지면서 3실점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럼 또 불펜 싸움 될 것 같은데 지금 삼성 불펜 개판이라서 점수를 좀 더 줄 것 같고 키움도 수비 실책이 너무 많아요. 확실히 유격수랑 3루수가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멋지게 미트 글러브질 잘 해놓고 나서 송구에서 에러가 너무 많더라고. 1루수가 잡기 힘든 정도로 바운드를 많이 시켜서 요거 아마 저는 삼성이 4연패를 깰 것 같은데 깨도 한 1점 차이로 깨지 않을까. 1무 좋아 보여. 이 경기는 1무 삼성승의 오버도 좋아 보이고 오버 1무 쪽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헨진이와 테일러 나옵니다. 자, 하나
드디어 어제 제가 하나 역배 봤었죠. 5이닝 역배도 봤었고 하나 역배도 봤었고 푸근하게 먹었죠. 하나는 다시 상승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냐하면 노시안이 어제 홈런을 쳤어요. 그죠? 노시안이 일할 때 타율이고 계속 찬스에서 끊어 먹었는데 어제 홈런 쳤어요. 안타 2개 쳤나? 뭐 삼진도 나가긴 했는데 어이없는 공에 어쨌든 자기 스윙 가져가면서 큰 강어를 쳤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마도 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시안이 좀 몰아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오늘도 칠 가능성이 높고 테일러는 지금 제구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경기할 때마다 뭐 3개 4개 기본적으로 제구가 안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 타선이 되게 막강해요. 그래서 선발도 하나가 앞서고 타선도 노시안이 있는 2번부터 6번까지 타선은 하나 진짜 각오할 만하죠. 앞서고 무엇보다 제가 어제 그 김경문 감독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말을 했지만 도저히 모르겠다고 했는데 어제 경기를 보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아, 김경문 감독이 그 전에 막 투 스트라이크 잡았는데 선수 바꾸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뭐 투아웃인데 잘 던지고 있는 투수 바꾸고 또 심지어 어제 황준서도 괜찮았어요. 일찍 바꾸더라고. 그래서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한 게 그 불펜 투수들한테 좀 메시지를 준 것 같아.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불펜 투수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언제 나갈지 모르니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어제 불펜 투수에 나온 투수들마다 위기는 있었지만 대부분 다 위기를 타개를 했습니다. 대부분 병살도 잡고 볼질 안 하고, 그죠? 어쨌든 맞춰 잡고 수비가 파인플레이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하나 애들이 이제 감독의 뜻이 의중이 뭔지 좀 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 경기 저는 유현진도 점수를 어느 정도 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어 유현진도. 뭐 포볼이야 원래 적은 투수였지만 안타도 너무 적게 맞고 있고 평소보다 삼진도 좀 많아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평균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실점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점률이 있다고 해도 테일러도 분명히 실점률이 있기 때문에 뭐 선발이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고 최근 방망이 하나가 좋고 불펜도 최근에 감독의 의중을 불펜 투수들이 알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이 경기는 하나가 지는 그림은 잘 보이지가 않는다. 하나 승이 저는 이 경기 오늘의 1픽입니다. 근데 배당이 없죠 하나는. 하나 승은 아마도 배당이 크지 않을 거예요. 1.57이네 1.57이면 뭐 괜찮잖아. 그죠? 1.57은 괜찮고 요거 승 1패로 가실 때는 하나 승이랑 1도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키움 삼성도 1도 필수일 것 같고 기아 롯데는 저는 이거는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롯데 역배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SSG와 KT도 SSG 사이드 승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 투마킹으로 간다면 승패로 가야 되죠. 요거는. 그리고 두산과 LG는 어렵긴 한데 이것도 임창규가 최근에 피안타율 생각해보면 두산 단통으로 마킹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본 야구 국내 야구 끝났고, 그죠? 이제 그거 봅시다. 메이저리그 이제 9경기 남아있죠. 승 1패 경기. 자, 아직까지 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 버튼 좀 눌러보십시오. 눌러보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내가 이렇게 앓는 소리 해야지 꼭 눌러주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애가 되십니다. 눌러줘야지 유튜브로도 좀 재미 붙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랫동안 제가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MLB 9경기 가봅시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제가 MLB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자, 신시내티 6번 경기 신시내티와 디트로이트.
신시내티와 디트로이트. 오늘 1픽은 불러드렸고, 오늘은 조합의 한계입니다. 몰빵 조합이고, 몰빵 배당이 8배가 넘어요. 저는 승부 걸 때 금액을 올리라고 안 합니다. 배당을 아예 올려버려요. 함께 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됩니다. 8배 괜찮죠? 몰빵 8배 딱 한 조합 줄 데 없어요. 분석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분석한 게 아까워서라도 막 6조합 주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죠? 근데 6조합 준다고 이 표 사는 사람 6개 다 갈 수 있으면 못 가. 절대 못 가요. 그죠? 딱 정해주는 게 좀 편해. 아시겠죠? 함께 하실 분들은 후원하시면 되고. 자, 신시내티와 디트로이트 봅시다. 자, 에버트 나오고 발데스. 지금 에버트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방어율이 그 휴식기 동안에 2경기를 조금 말아먹었어. 첫 번째 미네소타전 직전 경기는 4.2이닝 동안 3자책 그저 그렇게 뭐 던졌고, 그 전에 천사한테 개 털렸습니다. 3이닝 동안 7점 줬어요. 홈런 쳐맞고. 에버트가 지금 뭐 구속이 변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엄청 잘 던졌죠.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는데 올 시즌 조금 고생을 하고 있어. 근데 얘가 구속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하드입 비율 이런 것도 괜찮아요. 33%밖에 안 돼. 작년과 별 차이가 없다. 근데 얘는 지금 볼산비가 급락했습니다. 삼진 엄청나게 떨어졌고 포볼이 너무 많아요. 포볼이. 그래서 걸어나가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삼진도 줄어들고 방망이에 맞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빗맞은 타고 나와가지고 포볼로 나갔던 애들이 홈으로 들어오고 실점 중 하는 경우가 직전 2경기에서 많이 발생을 했다. 포볼 처리 안 되면 이거 오늘 경기도 고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발데스는 뭐 여전해요. 땅볼 유도 잘하고, 그죠? 그리고 뭐 싱커랑 체인지업 잘 써가지고 좋아요. 얘도. 근데 에버트보다는 확실히 좀 더 그 안정적인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경기를 무조건 뭐 에버트가 좋다라고 볼 수만 없다. 왜냐하면 에버트도 올 시즌 첫 2경기는 되게 잘 던졌어요. 잘 던졌고 지금 직전 2경기가 조금 문제긴 한데 하드입 비율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 4-4구만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이번 경기 잘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발데스가 있는 디트로이트가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이 높고, 단통으로 간다면 디트로이트 가고 싶고요. 투마킹 간다면 승패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데스도 어느 정도 막 맞는 타자라 가지고 투수라 가지고 삼진이 이닝들 한 개가 안 돼요. 적은 투수입니다. 쟤도 맞춰가지고 잡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은 잘 안 맞춰서 잡히고 막 코스 타고 나간 안타 맞고 하면은 대량 실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통은 디트, 다중마킹 하면은 투마킹 하면은 승패 째고 싶네요. 다음은 볼티는 대단 경기가 아니고 토론토와 클리블랜드입니다. 슈어저 나오고 클리블랜드는 가빈 윌리엄스 나옵니다. 자, 슈어저는 방어율 7.16이죠. 얘도 그 우리 중단 기간 때 미네소타 상대로 2.1이닝 동안 5안타 8자책점 개 털렸죠. 근데 하드입 비율 되게 좋았어요. 31%밖에 안 됐어. 저거 운이 좀 없었습니다. 다만 슈어저의 문제점은 땅볼 유도가 너무 안 되고, 제 플라이볼 투수입니다. 플라이볼 투수인데 발사 각도가 28도에 홈런을 맞는 거야. 빗맞은 타고 내보내가지고 홈런 맞고 점수 실점하고 저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방어는 저렇게 된 거예요. 가빈 윌리엄스, 얘 뭐 잘하죠. 일단 구속이 빨라요. 얼마 전에도 다저스 상대로도 승리 투수 됐었고, 최근 2경기도 상당히 괜찮다. 볼티모어 상대로 7이닝 동안 3안타 11K. 삼진을 많이 잡아요. 30이닝 동안 40K니까 엄청나게 삼진을 9위로 윽박 지르는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투수로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상승세는 윌리엄스긴 한데, 하나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게, 윌리엄스의 최근 2경기의 하드입 비율이 60%입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거의 96마일이에요.
평균이 하드잇 비율, 하드잇을 넘어갑니다. 95마일이 넘는 타구를 하드잇이라고 그래요. 쟤는 평균이 95.9마일이야. 높아. 직전 두 경기 결과는 좋았지만 내용 자체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했다는 걸 말해주는 거고, 이번 경기 어쩌면 쉬워져가 있는 토론토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이 경기는 단통을 간다면 승부를 거야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승을 가고 싶고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승에다가 패까지 까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템파베이와 미네소타, 라스무센과 브래들리 나옵니다. 라스무센도 뭐 템파베이의 1선발로 키우는 투수고 직구 비중이 85%. 그죠? 회전수 좋고 뭐 구속도 빠르고, 얘는 뭐 직구로만 그냥 로케이션 해서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hit 비율도 좋다. 브래들리도 그 작년에 템파베이에 있다가 시즌 중에 미네소타로 트레이드했는데 올 시즌 출발이 엄청 좋습니다. 얘는 작년에도 출발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트레이드 되기 직전부터 조금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마지막에 좀 망했죠. 근데 올 시즌 다시 정신 차리고 패스트볼과 스플리트 이용해가지고 잘하고 있어요. 직전 두 경기도 괜찮았고, 다만 얘도 하드hit 비율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가야 된다면 승을 가고 싶고, 투마킹은 승 1 가고 싶은데 1까지 달기는 조금 돈이 아깝다. 저는 이 경기는 단통으로 승만 가고 싶습니다. 다음 이제 캔자스와 에인절스 경기입니다. 자, 캔자스는 카메론 나오고 에인절스는 기쿠치 나와요. 카메론이 작년에 처음 나왔죠. 올 시즌 이제 2년차인데 얘는 작년에 제가 엄청 극찬을 했었어요. 예전에 유현진 느낌이 난다고 이런 칭찬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구종도 되게 모든 구종을 다 잘 던졌는데 올 시즌에 뭔가 망했어요. 모든 공들이 중간으로 쏠리고 있어요. 공이 몰리고 있어. 홈런도 많이 맞고 있고. 하드hit 비율 50%. 예전에 하드hit 비율 30 몇 프로 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 오히려 공이 다 몰리고 2년차 징크스입니다. 소포머 빠진 것 같아요. 소포머 징크스에. 쉽게 나오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고, 천사의 기쿠치도 작년에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 막 달리다가 올 시즌은 이제 지자리 찾으러 가는 것 같은데, 던지는 거 보면은 작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구속은 오히려 조금 더 빨라졌고, 그죠? 오히려 카메론보다는 기쿠치가 좀 더 컨디션이 더 좋아 보여요. 다만 기쿠치는 올 시즌에 운이 좀 안 따는 것 같아요. 작년에 엄청 많이 따랐는데 이번 경기는 기쿠치가 저는 할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쿠치는 캔자스 상대로도 상대전도 좋았고, 최근 두 경기도 샌드전 좋았고, 직전에 양키스는 조금 털린 거고, 이번 경기는 투마킹 깔긴 아깝고 카메론이 장타 허용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죠? 그래서 천사 역배인가요? 역배 쪽으로 단통으로 보는 게 맞다. 투마킹 아깝습니다. 다음 자, 미러키와 피츠버그. 자, 미러키는 우드러프, 피츠버그 스킨스 나옵니다. 양팀 1선발이죠. 뭐 이름값으로는 스킨스가 압도하는데, 우드러프도 얘도 부상 당하기 전에 미러키 1선발로 계속 돌았고, 작년 후반부에 복귀해가지고 꾸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괜찮고요. 스킨스가 살짝 떨어지지만 어디 가도 1선발에서 못해도 2선발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선발 피츠버그가 앞선다고 해가지고 스킨스 앞서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타선의 짜임새는 오히려 미러키가 더 좋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선발이 아마 5, 6이닝 정도까지는 둘 다 호투를 할 가능성이 높고, 불펜 또한 양팀 다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일무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승무패 중에서 투마킹 간다면 승 1패에서 투마킹은 웬만하면은 1을 무조건 간다 치면은 패로 가셔야 됩니다. 1과 패 투마킹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홈팀은 이기고 있을 때 9회 말 공격 안 하죠. 그럼 1점 차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투마킹 할 때는 웬만하면은 1패 쪽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비슷할 것 같을 때는. 다음 텍사스와 애슬레틱스. 이볼디 나오고 세베리노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볼디도 작년에 막 2점대 찍고 했었는데 올 시즌에 미천이 다 드러났고, 그죠? 직전 경기도 2실점밖에 안 했지만 안타 많이 맞았고, 얘 좀 퐁당퐁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스플리트는 여전히 잘 들어가고 있다. 세베리노는 올 시즌 뭐 보면 방어율 6.20인데 하드히필은 오히려 이볼디가 좀 더 낫다. 좀 운이 좀 많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세베리노의 가장 큰 문제는 포블이에요. 이닝당 1개 가까이씩 포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번 경기 어떨까? 심지어 세베리노는 상대전이 또 불량의 텍사스전 상대로, 이볼디는 애슬레틱 상대로 상당히 좋아요. 이게 어떨까요? 이거 아마 텍사스가 극정배를 받을 것 같은데, 애슬레틱스는 변수가 많은 팀입니다. 뭐 단통 가야 된다면 승이지만, 여기는 저는 양 투수가 내일 이볼디가 못 던지고 세베리노가 잘 던져도 할말없는 경기예요. 세베리노 기본적으로 공이 빠른 투수고 포볼만 안 준다면 충분히 상대할 수가 있다. 이 경기는 승 기준으로 투마켓 필수인 것 같아요. 승패 째는 게. 승패 추천드려요. 다음 휴스턴과 양키스. 오늘 양키스 6연승 했죠. 저는 오늘 양키스 질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보스턴 역배 봤습니다. 아마 슈리틀러가 좀 무너질 거라고 봤었는데 슈리틀러가 2점 주고 막았죠. 어쨌든. 그리고 털리도 잘 던졌어요. 털리도 잘 던졌고, 털리는 좀 잘 던질 줄 알았고, 그래서 양키스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다. 6연승 중이고, 오늘 경기도 선발 매치업에서 압도하고 있습니다. 워렌 쪽으로. 근데 워렌도 과연 2.49 방어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표는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죠? 하드hit 비율도 뭐 평균 이상이고, 오히려 하드hit으로 비교하면 맥컬러가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양 팀한테 상대전이 둘 다 불량하긴 하고, 아마 난타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오버가 참 좋아 보이는데 우리는 승일패를 지금 맞춰야 되잖아. 그죠? 맥컬러스가 제가 좀 대인배 기질이 있습니다. 강팀 상대로 갑자기 잘하고 약팀한테 대주고, 올 시즌도 보스턴 상대로 잡았어요. 첫 경기. 그 뒤에 경기 전부 다 말아먹고 있고, 세인트루이스한테 4실점, 시애틀한테 6실점, 그 전에 보스턴한테 무실점이 은했을 겁니다. 그래서 맥컬러스의 의외성이 있는 애예요. 이름값도 있고 2전 정도 쉬었죠. 그래서 너클 커브가 잘 들어간 날에는 좀 막히기 힘든, 좀 끊기는 날에는 공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또 휴스턴 역배 한번 보겠습니다. 양키스가 한번 뛸 때는 했어. 제가 봤을 때 워렌도 생각보다 조금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는 승부를 한번 걸어야 됩니다. 휴스턴 단통 역배 승 쪽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저스와 컵스. 다저스는 시안 나오고 컵스는 타이온 나옵니다. 자, 다저스는 오늘 경기 이겼죠. 마지막 수입 당할 뻔 했는데 또 이겼어요. 글라스나우가 잘 던져줬고, 컵스는 타이온 나옵니다. 시안 방어율 보시면 5.85, 그죠? 슬라이드와 커버가 좋은데 올 시즌 지구가 좀 많이 맞아 나오고 있어요. 그죠? 타이온은 올 시즌 정말 좋아. 하드hit 비율 30%밖에 안 돼. 그리고 86.6마일 구속 확실하게 잘 마크해주고 있는데, 다만 얘가 최근 3경기에서 홈을 6방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빗 맞추거나 아니면 지대로 맞거나 엄청나게 도 아니면 모식으로 지금 타구가 날아가고 있는데, 또 이 다저스 거기잖아. 다저스 홈구장에서 다저스 애들이 홈을 엄청 많이 쳐요. 작년 1등이었죠. 그러다가 타이오는 다저스 상대로 약하다. 그렇다면 이 경기는 다저스가 타이온 상대로 홈런을 꽤나 많이 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죠? 그래서 이 경기는 다저스 승 단독으로 보고, 시안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마킹 간다면 승패로 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샘프와 마이애미. 이거 좀 애매합니다. 하우저 나오고 알칸타라인데, 하우저가 작년에 어디 있었죠? 화이트삭스 있었나? 엄청 잘했잖아. 그래서 샘프로 왔는데 얘 먹팁니다. 지금 점수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3경기 연속으로 4자책점입니다. 근데 하드hit 비율은 좋아. 얘도 좀 운이 안 따르고 있긴 한데, 삼진수가 너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삼진이 적어지면은 일단 방망이에 맞추는 공들이 많아지잖아. 그게 뭐 정타든 빗맞든 공이 일단 굴러가게 되면은 거기서 변수가 발생합니다. 삼진수가 너무 떨어져서 지금 하드잇이 저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점수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일 경기 어떨까요? 내일 마이애미는 얘들 포블로 잘 안 걸어 나가요. 얘들 어떻게든 쳐서 나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 타자들이 많아. 그래서 하우저가 실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애미의 좌타자들 잘 치고 있거든 최근에. 맛이 제외하고는. 그리고 알칸타라도 얘 문제가 최근 두 경기에, 그 전에 두 경기는 엄청 좋았어요. 최근 두 경기 안타를 좀 맞고 있다. 11인 동안 안타 15개 맞으면 10점 줬어요. 하드잇 비율 51%. 그죠? 근데 상대가 그 우투수 공략 잘하는 미러키와 디트로이트였습니다. 미러키와 디트로이트는 대부분 강타자들이 좌타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좀 고전했는데, 샘프도 뭐 강타자들이 좌타자들이 있긴 한데, 뭐 데버스라든지 또 누구 있나요? 이정우 강타자인가요? 이정우 뭐 뺀다고 해도 그래도 앞에 미러키나 디트로이트보다는 알칸타라가 상대하기엔 좀 수월할 가능성이 높아. 거기다가 알칸타라 최근 두 경기도 실점을 10실점 했는데 그 중에서 홈런 4방 맞았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구장 오라클 파크는 홈런이 잘 안 나와요. 그렇다면 이 경기는 마이애미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마이애미 단통으로 가고 싶고, 혹시 알칸타라가 또 무너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투마킹 간다면 승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다 했고, 소울소울님 보내야죠. 오늘은 몰빵 승부입니다. 8배 몰빵, 8배 몰빵, 8배 몰빵. 어딜 가도 요런 배당은 받기가 힘들다. 질문이 되십니까? 1픽 불러드렸죠? 1픽 불렀고, 울브 오바, 그거는 나중에 합시다. 울브는 나중에 어차피 15경기 제가 할 때 또 할 거잖아. 그때 언더 오바까지 이제 바꿔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 언더 오바 말하기는 좀 그래. 1픽 못 들었으면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